네, 안녕하세요. 염승환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6년 4월 11일 일이고요. 제가 촬영하는 시간은 4월 10일 일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병목 우리 한번 배우고 있죠. 이 병목이 그러니까 이게 병목이라는 건 이 좁은 목이죠. 예. 이걸 잡고 있는 기업이나 국가가 사실은 힘을 발휘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도체도 해 봤고 그죠? 예. 메모리도 해 봤고 뭐 에너지도 좀 해 봤고 이제 오늘은 조선 얘기를 좀 할게요. 조선 중에서 군함 뭐 나중에 LNG 얘기도 좀 할 거고요. 오늘은 이제 군함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군함을 원하는 미국.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주요 병목입니다. 여기가 뭐 이쪽에 보시면 파나마 예 운하도 있고 또 여기에 그 일본의 호르무즈 해협 호르무즈 해협도 있고 여기 말라카 그다음에 수에즈 운하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병목들이 있는데 저기를 배들이 이제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길 만약에 막힌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리가 나겠죠. 이번에 호르무즈 해협도. 그래서 저런 것들을 저런 이제 이번에 또 지역적 리스크도 발생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군함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운송을 할 때도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안전하게 운송하는 지역도 있지만 이렇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막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상선도 중요하지만 군함도 너무 중요하고 이 군함의 교체 수요도 다가온다고 하니까 한번 그런 부분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제일 군함을 원하는 건 지금 미국이죠. 예. 자, 요거에 이번 전쟁 나 가지고 뭐 난리도 아니었죠. 근데 인간은 뭐 아시겠지만 결핍을 느끼면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목재가 옛날에 부족했을 때 뭐 석탄을 사용하게 됐고 또 이 동남아시아를 일본이 점령했을 때 그때 고무가 없으니까 나무. 그래서 합성고무를 만든 거예요, 미국이. 그다음에 이제 이 고유가 70 년대 요 시절에 뭐 유가 너무 비싸니까 이제 연비 좋은 차 일본에서 또 만들기 시작을 했고 그때 지미 카터 대통령이 또 그때 태양광 패널을 저기다 설치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소련이 이제 붕괴됐을 때 핀란드가 이제 소련 경제에다가 이제 소련 쪽에 많은 에너지를 공급해서 돈 벌고 있었는데 소련이 망하니까 이제 같이 망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핀란드가 원래 이 노키아랑 기업이 오래된 기업인데 이제 옛날에 뭐 목재하고 막 이러던 회사거든요. 이거를 이제 정보통신으로 바꿔서 대성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인제 그 어떤 위기가 생기고 결핍을 느끼게 되면 인간은 기술을 개발해요. 그럼 무슨 수를 써서는 합니다. 예. 그게 지금 이제 오늘날 우리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를 발전시킨 원동력 중에 하나고 예. 이 계속 평화의 시대만 있었으면 기술 발전이 되게 더뎠겠죠. 예. 그래서 이번 전쟁도 뭐 마찬가지죠. 예. 공급 부족, 이 결핍을 느끼게 하는 거고 뭔가 또 새로운 예 대체 에너지 그러니까 지금 원유가 문제가 생기니까 LNG랑 또 새로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을 인간은 찾게 되겠죠. 네. 그래서 뭐 늘 강조드리지만 세상은 절대 안 망합니다. 투자하실 때 제1명제 망할 것 같지만 세상은 안 망합니다. 그래서 항상 낙관론을 가지고 투자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쟁 이후의 세계 이건 인제 제가 최근에 이제 강연회 때도 많이 보여드리는 자료 중에 하나인데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베네수엘라, 이란, 쿠바 지금 뭐 미국 입장에선 예 이 어떻게 보면 하나로 지금 합쳐져요. 중국을 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이란을 때리면서 이들이 중국에 많은 에너지를 수출하죠. 예 중국은 값싸게 받고 있는데 이게 다 타격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중국의 에너지 또 중국의 경제력을 좀 약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좀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뭐 이 관세 전쟁과 거의 똑같죠. 처음에 세게 때리고 그다음에 휴전하고 그리고 협상 타결하고 지금 이제 이 이란 전쟁도 휴전 단계에 들어갔죠. 그래서 휴전 단계에서 되게 불협화음 많은데 거의 끝나가지 않을까. 예. 좀 어쨌든 그 협상은 타결될 겁니다, 언젠가는. 근데 휴전 기간을 늘릴 수도 있고 예. 그러나 어느 시점에선 협상은 타결될 가능성은 있다. 그러니까 이제 끝을 향해 간다. 이렇게 보시고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건 전쟁이 났잖아요. 근데 전쟁 이후의 세계를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번 전쟁의 수혜 국가입니다, 사실은. 음. 보시면 각자 도생해야 됩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죠? "알아서 살아라. 이제 우리 안 도와준다."
예. 그래서 우리는 무기를 갖고 있죠. 예. 방산. 그것도 빨리 만들 수 있는 방산. 그리고 제조업 탈중국 할 거고요, 미국은. 제조업을 계속 부흥할 거예요. 이번 전쟁 끝나도 더 공격적으로. 그때 중국을 인제 탈피해야 되니까 파트너가 한국이 될 거고, 공급망을 재편합니다, 중국이나 이런 쪽. 또 지금 이 중동에서 전쟁이 났으니까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공급망 깔아야 돼요. 에너지. 그중에 하나가 뭐 신재생 에너지, 원전, 뭐 이런 게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거기 중동 리스크가 터져도 그러니까 재생 에너지나 원전 같은 경우 아무 영향이 없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루트도 바꿔야죠. 예. 지금 중동에서 받는 에너지를 뭐 미국이나 호주나 이런 쪽 뭐 다변할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알래스카 개발도 할 것 같아요. 결국에 알래스카 개발까지 이렇게 할 가능성은 상당히 저는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급망, 이 물류 요런 부분도 재편이 가능하고, 그럴 때 물류 재편할 때 우리가 조선업으로 도와줄 수 있는 거고, 또 공급망, 신재생 에너지 어느 나라보다 중국 대신 제일 잘하는 국가 한국.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는 많은 국가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국가고, 또 AI에 지금 올인할 것 같아요, 이번 전쟁 끝나면 많은 국가들이. 이제 AI 없으면 안 되고요. 이미 팔란티어가 보여줬죠. 예. 하메네이를 직살했잖아요, 바로. 그래서 그 공포를 느꼈기 때문에, 예, 그럼 또 거기에 우리는 메모리를 줄 수 있는 국가고, 메모리 반도체. 그 메모리 반도체는 전략 자산, 거기 들어가는 에너지 요런 거 우리가 다 갖고 있죠. 그러면 이런 걸 하려면 정부가 돈을 많이 지출해야 됩니다. 정부가 돈 많이 쓰면 무슨 일이 발생하죠? 인플레이션 발생해요, 물가가. 그래서 현금이 아니라 실물 자산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지금 시대는. 지금 시대에 제일 중요한 건 현금이 아니라 실물 자산으로 현금을 얼마나 바꾸느냐가. 그러니까 오히려 실물 자산이 막 이게 이 전쟁 때문에 막 주가도 막 폭락하잖아요, 한 번씩. 그럴 때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 현금을 실물 자산으로. 겁먹을 게 아니라. 그런 시대로 바뀌었고, 이런 사이클에서는 투자를 많이 해야 되니까 소프트웨어보다는 사실 유형 자산, 굴뚝 산업이 더 좋다는 거죠. 요게 지금 이제 되돌릴 수 없는 세계가 됐고, 저는 전쟁 이후에 더 가속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를 여전히 괜찮게 보는 게 사실 이 오른쪽에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사실 저걸 할 얘기는 아닌데 이 탈세계와 얘기하다가 이렇게 된 거고. 자, 이거 보시면 이제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원투게더. 지금, 예, 여기 전쟁 났죠. 이 전쟁 나고서 무슨 일이 발생했죠? 예, 어쨌든 세계가 한번 바뀌었죠. 뭐 고물가도 왔지만 유럽이 결국에 이제 러시아에서 가스 안 받고 미국에서 LNG로, 그래서 조선 수주가 많았고, 이번에 또 여기서 전쟁이 났습니다. 예, 또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다음 타자는 어딜까요? 다음 타겟 여기죠. 대만이에요. 뭐 그래서 안 되겠지만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좀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 대만 해협에서 무슨 일 나면 어떡하나. 근데 여기서 인제 무슨 일이 난다면 중국이 미국보다 우위에 있죠. 왜? 선박이, 그러니까 군함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은 이제 선박을 많이 발주할 텐데 전략상선 100척 이상 LNG 운반선 알래스카 개발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나중에 이제 LNG 할 때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긴 한데, 알래스카 개발은 좀 할 가능성이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 중동 대체 수요가 있기 때문에 LNG랑 거기서 원유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LNG 운반선 많이 발주될 것 같고, 그다음에 쉐빙선도 필요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이 40척이나 언급을 했고, 군함 당연히 이제 본격적으로 발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미국에서만 나오는 게 한 400척이 넘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 많은 선박의 대부분을 누가 수주받을까요? 한국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뭐 아시겠지만 조선업 꼴찌인 거 아시죠? 예, 미국은 조선업에서 진짜 형편없는 국가가 됐어요, 원래 1 등인데. 그래서 옛날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당시에 전화했죠, 당선되자마자. "헬프 미." "나 좀 도와줘. 예. 한국조선, 예, 좀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게 그 항해용 선박 건조 현황에는 뭐 중국이 압도하고 있고요. 미국은, 예, 점유율이 0.2%. 완전 쇠락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232배에 달하는 선박 건조 능력을 갖고 있고요. 미 해군의 함정 보유수 보시면, 예, 요거밖에 없어요. 좀 줄죠. 이제 더 이상 줄지는 않는데 다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죠.
예. 그래서 14살 이하의 선박 비중이 미국은 25, 중국은 70. 그래서 미국 군함은 멈춰버렸고 연간 매년 많이 만들어야 5척 정도만 만든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미국의 조선산업은 이제 좀 부활을 하고 싶은데 한국의 손은 잡고 싶고 이 이지스함 건조 비용만 해도 우리가 6억 달러인데 미국이 16억 달러니까 차이가 크고 여기 보시면 중국의 군함수가 435척, 미국의 군함수는 294척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2030년 완전 벌어지죠. 네. 그래서 미국은 이제 군함이 좀 급해요. 예, 병목이 생긴 거죠. 근데 만들고 싶은데 사람도 없고 기술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SOS를 쳐야죠. 그래서 우리나라한테 손을 내미는 거잖아요. 그래서 군함 향후 30년간 364척 정도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예, 요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 거고 또 군함 현대화도 해야 돼요. 이게 너무 오래된 군함들이 많다고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것도 교체를 해야 되니까. 이런 물량도 뭐 적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업이 우리나라 지상 무기가 이제 해외로 나간 것처럼 우리나라의 이제 군함도 해외로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예. 그게 오늘 좀 주제죠. 특히 미국이 원하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에 발표된 거를 좀 한번 정리해 드리면 이 왼쪽에 이게 황금 함대인데 두 가지를 한대요.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했던 거죠. 유도 미사일 전함, BBG라고 하는데 여기 보이시죠? 이게 엄청 커요. 크기가 항공모함 다음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데 예, 과거 전함 대비 성능이 100배고 극초음속 미사일, 전자기포 막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첨단 무기들이. 일단 2척 만들고요. 향후 20에서 25척까지. 근데 누가 만들지 아직 정하지 않았어요. 근데 미국의 유명한 군함 건조사인 헌팅턴 잉걸스가 만들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아마 그 건조를 할 가능성이 있고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그 차세대 호위함 있죠, 위에. 요게 이제 이런 배들이 요런 이제 유도 미사일 전함 큰 거를 옆에서 호위하는 거죠. 요걸 FFX라고 하는데 이 해양 경비대의 경비함으로 사용 중인 이제 배수량 4,500톤 크기라고 합니다. 요거는 이미 좀 결정이 됐죠. 헌팅턴 잉걸스가 건조하기로 했고 이 헌팅턴 잉걸스가 아마 하청을 줄 것 같아요. 누구한테? 하나 필리조선소. 필리조선소가 있죠. 하나오션이 인수한 하나그룹이. 그래서 이건 트럼프가 직접 말한 겁니다. 이 필리조선소가 제작에 참여할 거다. 그래서 요건 거의 확정이 된 것 같고 28년까지 요걸 만들어서 이제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근데 좀 의외였던 게 헌팅턴 잉걸스의 협력사는 사실 현대중공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현대중공업도 뭔가 여기서는 역할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거는 예전에 이제 SK증권의 한승환 연구원이 썼던 자료에 있던 내용인데 군함 교체가 이제 증가할 거다. 특히 글로벌 해군 함정 교체 발주 시점이 도래하고 있고요. 많은 국가들이 다 노후화 됐대요. 그리고 글로벌 해양 패권, 글로벌 공급망 패권. 아니 해양 패권을 잡아야 해상 운송을 제대로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글로벌 무역량의 80에서 88%가 바다에서다. 해상에서 운송을 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또 중국과 러시아가 해군력을 강화하니까 미국 입장에서 이제 완전히 부담스러운 거죠. 예. 항공모함만 해도 앞으로 중국이 9척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미국은 이걸 방어를 해야 돼요. 그래서 당위성도 있기 때문에 함대를 안 만들 수 없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황금 함대를 발표를 한 겁니다. 작년 12월에. 예, 요런 함대들을 만들겠다라고 선포를 한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럼 군함 건조할 때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얼마 전에 맵이라는 게 발표됐어요. 이 MAP가 뭐냐면 쇠퇴한 미국의 상선 및 조선업을 재건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조선 역량 및 능력을 재건하고 인력 교육하고 뭐 이런 건데 이 우리나라 지금 마스가 펀드 있죠. 1,500억 달러. 요거를 이제 아마 이쪽에 투입을 할 것 같고 동맹국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혼자 못 만드니까 뭐 한국과 일본과 같이 하자는 거죠. 대신에 한국, 일본한테 자, 선박 건조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대신에 그 회사는 미국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투자를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면 이제 선박 건조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아마 한국조선해양이 지금 투자를 준비하고 있고 요게 이제 한국조선해양 지배 구조인데 작년 8월에 이렇게 설비 계획을 발표했어요. 미국에 60% 지분을
투입하고 아마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 이 합병법인 있죠. 여기가 40% 넣어서 6 대 4로 미국 조선사를 아마 인수하든가 만들 것 같아요. 하나 필리조선소랑 좀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서 저거 하고 나서 한화 시스템이 저기 최대 주주잖아요. 그래서 엄청 올랐죠, 주가가. 근데 한국조선해양도 만약에 저걸 하게 된다면 상당한 밸류에이션이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한 가지가 여기 싱가포르 투자법인 만들어서 요 밑에다가 요런 이제 베트남, 필리핀, 또 베트남, 여기 두산, 옛날에 두산 건데 이거 다 인수해 가지고 중형 선박들을 여기서 만들어서요. 여기서는 이제 중형 선박을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과 경쟁하고, 한마디로 한국조선해양은 해가 지지 않는 조선소를 만들겠다. 전 세계 미국, 베트남, 필리핀 뭐 많아요. 뭐 인도에도 만들 계획이고. 그래서 제국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데 좋은 전략 같아요. 예. 다른 국가에서는 중국을 좀 견제하고, 그다음에 미국은 미국대로 가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고부가치 선박 만들고 요런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그 정식적으로 미국 투자 계획은 나온 건 아닙니다. 근데 기대를 해 봐야 돼요. 예. 올해 안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걸 해야만 미국에서 군함을 만들든지 자격 조건이 생기겠죠. 하나는 지금 이제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예. 미국에 조선소가 있다 보니까. 근데 현대중공업그룹이 저걸 놓칠 리가 없죠. 예.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이 주가 돼서 할 것 같고, 또 하나 우리가 기대해 볼 만한 게 캐나다 잠수함 사업입니다. 이게 우리 단군 이래 역대 최대 방산업이에요. 규모가 60조. 이거 되면 너무 좋겠고, 예, 이제 이 노후화된 잠수함을 이제 교체하는 거고 12척을 만든다고 합니다.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이 같이 하고요. 한마디로 팀 코리아고 독일하고 경쟁합니다. 우리나라 이제 하나오션은 5년, 6년 이내 인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꼭 요게 잘 되면 상당한 모멘텀이 되겠죠. 네,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뭐 요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중형 무인 수상정 MUSV, 무인 수상정 USV인데 이제 M은 미들이겠죠. 무인 수상정은 뭐냐면 무인이에요. 사람이 없고 알아서 움직입니다. 여기 안도릴 있죠. 미국의 유명한 이제 무인 무기 만드는 회사인데 이게 현대중공업과 협력 관계가 있어요. 하보크 AI는 하나랑 협력 관계예요. 이렇게 약간 경쟁 관계인데 바다 위에 드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무인이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걸 이용해서 해상 순찰하고 감시하고 기뢰도 깔고 없애기도 하고 그런 거죠. 예. 정말 세상이 한번 또 바뀌겠죠. 근데 미 해군이 요걸 또 하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2027년까지 5에서 10척의 MUSV를 만들겠다. 그래서 지금 떠오르는 기업은 2개입니다.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서로 경쟁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중공업 안도릴과 같이 하고, 하나오션은 해벅 AI 여기랑 이제 같이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수주를 따내기를 한번 기대해보고, 요 밑에 있는 건 이제 군함 밸류체인입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SK오션플랜트, STX 엔진 요 기업들이 있고,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워낙 뭐 군함에서 유명하죠. 구축함, 호위함 분야 최강이고, 이 군함 쪽에선 거의 최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잠수함 사업도 지금 이제 하고 있고, 예, 미국의 헌팅턴 인거스 군함 업체랑 이제 공동 설계하기로 건조하기로 합의도 했습니다. 하나는 잠수함의 절대 강자입니다. 예, 그리고 현대중공업과 원팀으로 캐나다, 그리고 지금 폴란드, 캐나다, 뭐 태국 수상함, 필리핀, 콜롬비아, 칠레, 그리스 잠수함, 중동 군함 최소 6개 이상의 해외 수전을 동시다발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의외죠. SK 오션플랜트가 저기 풍력 아닌가 이러시겠지만 여기 군함도 만들어요. STX 조선해양 방산 부분 옛날에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군함을 만듭니다. 이미 3척을 수주해서 올해 다 만들어서 인도할 예정이고, 울산급 이제 그 군함 3척을 또 동시에 지금 건조 중에 있다고 합니다. 총 30여 척의 함정을 만들어서 건조한 이력이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미 해군과 함정 정비, 이건 전투함이에요. 그래서 정비하는 협약도 맺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션플랜트도 뭐 일단은 이 군함 쪽에 밸류체인 중에 하나고, 마지막으로 STX 엔진은 우리나라 그 군함 있죠. 함정에 들어가는 엔진을 많이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뭐 윤영하급, 광개토대왕급, 충무공 이순시급 여기 들어가는 군함의 엔진, 또 예인 음탐기라든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잠수함이나 뭐 군함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이런 이제 무기 같은 거 있죠.
무기나 이렇게 방어할 수 있는 수단 있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그 할 수 있는 저 예인음탕이는 아마 이렇게 그 소리를 이용해서 이제 적군이 어디 있는지를 적의 뭐 잠수함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 있는지를 아마 그 알 수 있는 그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다양한 또 그 무기들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4 개가 이제 뭐 한마디로 기자재 아니 군함 밸류체인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 20분 동안 이렇게 군함도 어쨌든 이제 군함의 시대가 우리나라한테도 올 것 같고 큰 시장이 하나 열릴 것 같아요, 미국 중심으로. 그거를 우리가 미리 공부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죠. 미리 공부해서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병목 중에 군함을 먼저 설명드렸으니까 또 참고하시고 저는 또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감사합니다.